새벽 바닷가, 평생 그물만 고치던 한 노인. 그런데 미 해병대 장성이 그 앞에 멈춰서더니 경례를 올립니다. 순식간에 몰려든 기자들, 드러나는 충격적인 과거. 그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영웅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새벽 5시 항구 마을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우 노인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익숙했어요. 78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시간에 부두로 나왔으니까요. 후,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박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금기 섞인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어제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 했어요. 구부정한 허리를 조금 펴며 낡은 어구함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 녀석들과 씨름해야지. 손때 묻은 그물이 어구함 안에서 얽혀 있었어요. 어떤 건 찢어져 있고 어떤 건 매듭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물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거친 손가락이 그물코 하나하나를 더듬으며 상처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는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더 남았어요. 이 조용한 시간이 박노인에게는 참 소중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니까요. 바다에서는 갈매기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다녔어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운율처럼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바늘과 실을 꺼냈어요. 한 땀 한 땀. 그의 손놀림은 정교했습니다. 70년 넘게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물코를 꿰매는 모습은 마치 자수를 놓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스며들면서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어요. 성우 형님,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김 서장이 종이컵 2개를 들고 다가왔어요. 마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 서장은 순찰을 나올 때마다 박노인을 찾았습니다. 자네도 참 부지런하네. 커피 고맙네. 박노인은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김 서장은 옆자리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언제까지 이 일 하실 거예요? 이제 좀 쉬셔도. 쉬면 뭐하나? 이게 내 일이고 내 삶이야. 박노인의 대답은 늘 같았어요. 김 서장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노인을 그저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온 어부로만 알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다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그가 품고 있는 무거운 기억들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박노인은 부두에서 그물을 펼쳐놓고 손질하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몇 명 지나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박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거든요. 여기 구멍이 또 났네. 박노인은 중얼거리며 바늘에 실을 꿰었어요. 그때 부두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웅장한 소리였어요.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네. 김 서장이 파출소에서 나와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외국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허리는 곧았고 걸음걸이에서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부두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박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저분은 외국인의 발걸음이 멈춰 섰어요. 그의 눈이 박노인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맨 사람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박노인은 여전히 그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물코를 하나씩 만져가며 상한 부분을 찾고 있었어요. 낡은 모자가 햇빛을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동행들도 뒤따라왔지만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신성한 곳에 발을 들이는 것 같은 신중함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외국인이 영어로 말했어요. 박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네, 혹시 박성호님이십니까? 외국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정중했어요. 박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그물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박성호.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저는 로버트 해밀턴입니다. 미 해병대 소속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로버트 해밀턴이 갑자기 꼿꼿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이마에 가져다 대며 정중한 경례를 올렸어요. 박성호 중위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김 서장도 파출소 앞에서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조금 펴지면서 순간 그의 모습에서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중이라니. 그건 참 오래된 이야기군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로버트 해밀턴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용맹함은 우리 해병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어부일 뿐입니다. 박노인이 손사래를 쳤지만 로버트 해밀턴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부 할아버지가 뭔데 저런 대접을 받는 거지? 미군 장성이 경례를 했다고? 뭔가 있는 분인가 보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그동안 평범한 어부로만 알았던 박노인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그물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항구 근처가 갑자기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낯선 차량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어요. 오후에 일어난 일이 벌써 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미군 장성이 박노인에게 경례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거든요. 박노인은 집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이 문을 열자 김 서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밖이 완전히 난리예요. 알고 있네. 들어와. 김 서장이 들어서자 곧이어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카메라를 든 여자, 그리고 젊은 외국인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정 기자라고 합니다. 정 기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 옆에 외국인 여성이 한국말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윌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메리는 28살 정도로 보였어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박노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메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정말로 박성호 님이 맞으신가요? 1950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신 블루 파도 작전의 박성호 중위님 말입니까? 정 기자가 메리의 말을 받아서 물었어요.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블루 파도 작전. 박노인이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자 메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맞으시는군요. 메리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군인들이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얼굴이 지금의 박노인과 닮아 있었어요. 이 사진은 제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군 종군 기자였거든요. 메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 중위님을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박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정말로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어요. 이 사진, 어디서? 할아버지 유품 상자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메리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손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예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적어 놓으셨어요. 정 기자가 카메라를 준비하며 물었어요. 박노인님, 정말로 블루파도 작전에 참여하셨던 건가요? 미군 기록에 따르면 그 작전은 그만해요. 박노인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이미 다 잊어버린 일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메리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박노인이 손을 내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김 서장이 상황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형님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사람들이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들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부로 살아온 박노인의 숨겨진 과거를, 그가 품고 있는 전쟁의 기억을 말이에요. 박노인은 메리가 놓고 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따라다닐 무게가 될 줄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적했을 골목길마다 기자들과 방송국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마을 맞나? 슈퍼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옆집에 살면서도 몰랐던 박노인의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박영감이 전쟁 영웅이었다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김 서장은 파출소에서 나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댔거든요.
서장님, 박성호 씨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평소에 전쟁 이야기를 하신 적 없나요? 블루 파도 작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김 서장은 당황스러웠어요.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박노인이었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도,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형님은 항상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정 기자는 밤새 자료를 조사했어요. 미군 전투 기록, 참전 용사 명단, 심지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기밀 해제 문서까지 뒤져봤습니다. 확실합니다. 정 기자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박성호, 1932년생. 한국 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한 한국군 중위. 블루 파도 작전에서 공로를 세워 미군으로부터 은성무 공훈장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은성무 공훈장이라고? 네, 그것도 외국인이 받기 극히 드문 훈장이에요. 정말 대단한 공을 세워야 받을 수 있는 거죠. 한편 박노인은 집안에서 창문 커튼을 내린 채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귓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어제 메리가 가져온 사진을 무릎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그때 뒷문으로 김 서장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형님, 상황이 심각해요. 기자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어요. 알고 있네. 박노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형님, 정말로 전쟁 영웅이셨던 건가요? 김 서장의 질문에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영웅이라니. 그런 거창한 건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은성무 공훈장도 받으시고 그런 건 다 의미 없어. 진짜 중요한 건 박노인이 말을 멈췄어요.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앞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메리 윌슨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노인 한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뵈서. 메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옆에 노인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제임스 카터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도 그때 그 작전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제임스 카터는 80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미국인 노인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그는 박노인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성호. 정말 성호군이군요. 카터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제임스예요. 그때 당신이 구해주신 제임스 카터.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십 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임스? 정말 제임스인가? 네, 저예요. 평생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살아오셨어요? 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을 사람들이 알면 영웅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블루 파도 작전. 그건 완전한 성공이 아니었어. 내가 명령을 어겼거든. 김 서장과 메리가 숨을 죽였어요. 박노인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부대 명령은 적진으로 돌입해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그곳에는 아이들이 있었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어. 그 때문에 작전이 지연되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제임스 카터가 말했어요. 당신이 아이들을 구하는 사이에
적들의 위치가 노출되었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전우들이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7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죄책감이 쉽게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사흘 후 박노인의 조용했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터넷과 신문에는 숨겨진 전쟁 영웅의 정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루 파도 작전의 진실은 무엇인가? 서울에서 온 한 역사학자가 방송에 출연해서 말했어요. 공식 기록과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작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평생 박노인을 알고 지냈던 이웃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이 정말 그런 대단한 분이었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을까? 뭔가 숨길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의 목소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점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블루 파도 작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참전 용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박성호 중위는 분명히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동료 중 일부가 죽었어요. 이 증언이 방송으로 나가자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영웅으로 떠올랐던 박노인이 하루아침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전우를 죽게 했다? 그럼 영웅이 아니라 군기 위반자 아닌가? 인터넷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어요.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노인은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호기심과 존경이 아니라 의심과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김 서장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형님, 밥은 드셨어요? 먹고 싶지 않네.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메리가 가져온 사진들이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형님,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 서장의 질문에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장아, 전쟁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어. 그냥 살아남는 게 전부야.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진실? 박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더 큰 상처만 남을 거야. 그때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다시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박성호 씨, 명령 불복종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전우들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지금까지 진실을 숨겨왔습니까?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들었어요. 박노인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소리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메리 윌슨도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도 복잡했습니다. 박성호님, 정말로 그날 명령을 어기신 건가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분명히 당신이 영웅이라고 써 있었는데 내 할아버지는 모든 걸 본 게 아니야. 박노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날은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 단순히 영웅이니 죄인이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럼 진실은 뭔가요? 진실은 박노인이 말을 멈췄어요. 그의 눈에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실은 내가 선택해야 했다는 거야.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구할 것인가.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박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 결과로 내 전우들이 위험에 빠졌지.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그 일로 괴로워했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한 건지.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박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영웅담을 원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속에서 내려진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날 밤 박노인은 처음으로 부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새벽 그물 손질을 그날만큼은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마을에는 더 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평화롭던 어촌 마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박성호는 영웅인가, 배신자인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박노인은 며칠째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메리 윌슨은 호텔방에서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뒤지고 있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박성호가 정말로 논란의 인물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야. 상자 바닥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박성호 중위에게 마이너스 진실의 기록. 메리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두툼한 일기장과 여러 장의 사진, 그리고 공식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세밀한 기록이 나타났어요. 1950년 11월 15일 블루파도 작전 당일. 메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박성호 중위의 용기를 직접 목격했다. 그는 명령을 어기고 민간인 대피소로 뛰어들었다. 거기에는 15명의 아이들이 숨어 있었다. 만약 그가 명령대로 폭파 임무를 수행했다면 이 아이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다. 메리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와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박중희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 과정에서 적군의 기습 공격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는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적군의 매복에 당해 전멸했을 것이다. 메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작전 후 상부에서는 박중희를 명령 불복종으로 문책하려 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우리들이 모두 증언했다. 그의 판단이 옳았다고, 그가 진짜 영웅이라고 말이다. 메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박성호를 찾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진들도 있었어요. 박성호가 아이들을 구하는 모습,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가는 모습, 그리고 작전이 끝난 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이걸 박성호님께 보여드려야 해. 메리가 급하게 짐을 챙겨서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언제 나오실 건가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메리는 뒷문으로 돌아가서 김 서장을 찾았어요. 서장님, 박성호님을 만나야 해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김 서장이 메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러 보였어요. 박성호님, 메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의 일기를 더 찾았어요. 진짜 진실이 여기에 있어요. 박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메리가 일기장을 펼쳐서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박노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놀람, 슬픔, 그리고 마침내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기록이 있었다니.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나는 정말 혼란스러웠어. 명령을 어기는 게 맞는 건지, 아이들을 그냥 둬야 하는 건지. 메리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박노인이 아이들을 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진짜 영웅이라고요. 메리의 말에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영웅은 아니야.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김 서장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님, 이 기록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하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래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많은 게 달라져요. 메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당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박노인이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그 속에는 자신도 잊고 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 동료들의 고마운 눈빛, 그리고 생명을 구한 기쁨. 그날 구한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메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조사해 두셨어요. 모두 무사히 자라서 가정을 이뤘다고 하네요. 그들의 후손만 해도 지금 100명이 넘어요.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의 선택이 그렇게 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메리의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본 후 박노인은 이틀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묻어둘 것인가. 형님, 결정하셨어요? 김 서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노인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서장아,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형님의 억울함은 풀릴 거예요. 박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억울함이라.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후회만 있었을 뿐이지. 그때 메리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호님, 큰일이에요. 마을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네요. 기자회견? 네, 시장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박성호님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마을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전 용사분도 오신다고 해요. 박성호님을 비난했던 분 말이에요. 김 서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만 듣게 될 거예요. 박노인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알겠네. 내가 직접 나가겠어. 정말요? 그래. 이제 그만 숨어 있을 때가 됐어. 오후 3시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기자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멀리서까지 온 구경꾼들까지. 작은 회관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단상에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대의 카메라가 그곳을 향해 있었어요. 시장이 먼저 나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마을의 박성우 어르신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박성우를 비난했던 참전 용사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의 이름은 이철수였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분명히 명령을 어겼어요. 이철수 노인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영웅이라고 할 수 없어요. 회관이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은 이철수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관 뒤쪽 문이 열렸어요. 박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박노인은 구부정했던 허리를 펴고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걸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노인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회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박성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박성우가 맞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먼저 이철수 전우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명령을 어겼어요. 회관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박노인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박노인이 주머니에서 메리가 건네준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 사진들은 그날 현장에 있었던 미군 종군 기자가 찍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박노인이 아이를 안고 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어기고 민간인 대피소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15명의 아이들이 숨어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박노인이 아이들을 하나씩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명령대로 했다면 그 건물을 폭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군인으로서는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철수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그날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메리가 일어나서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날 박성우 중위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적군의 위치가 노출되었고 덕분에 우리는 매복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회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박노인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이 마지막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작전이 끝난 후 구조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전쟁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회관을 울렸어요. 다만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몫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때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로버트 해밀턴 장성이 일어나서 박노인에게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성우 중위님,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철수 노인도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박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했습니다, 성우. 나는 몰랐어요. 회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7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기자들과 구경꾼들은 하나둘 떠났고 다시 고요한 어촌 마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새벽 5시 박노인은 다시 부두로 나왔어요. 한 달 전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였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성우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따뜻한 미소로 박노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마을에 놀러 온 손자였어요. 진우야, 벌써 일어났나? 네. 할아버지 금을 고치는 거 보고 싶어서요. 아이가 박노인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그물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꿰매는 거야. 찢어진 곳을 다시 이어주는 거지. 와, 신기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의 순수한 감탄에 박노인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때 김 서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어요. 형님, 오늘도 역시 계시네요. 자네도 참 부지런해. 진우야, 할머니가 찾으신다. 아이가 뛰어가자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형님,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김 서장의 질문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게 해결된 기분이야. 다행이에요. 사람들도 이제 형님을 진짜로 존경하고 있어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존경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오후에 메리 윌슨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박성우님, 정말 감사했어요. 메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 할아버지 덕분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 메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당신께 드리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군표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메리의 할아버지가 쓴 글이 나타났습니다. 박성호 중위님께 당신 덕분에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운 친구였어. 이제야 그 마음을 알게 되었네. 저녁 무렵 박노인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가 발끝을 적시며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여보, 박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평생 괴로워했는지. 바람이 박노인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구한 아이들이 다 커서 가정을 이뤘다고 해. 그 아이들의 후손이 100명이 넘는다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악몽 대신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구했던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박노인은 다시 부두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서장, 메리,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오늘이 메리 양이 떠나는 날이죠? 네, 오후 비행기로 떠나요. 잘 가게. 그리고 내 할아버지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메리가 마지막으로 박노인과 악수를 나눴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메리가 떠난 후 박노인은 다시 그물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찢어진 부분을 꿰매 나갔습니다. 한 땀 한 땀. 그의 손끝에서 그물이 다시 이어졌어요. 찢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갈매기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다녔어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운율처럼 들려왔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박노인의 마음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거든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스며들면서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태평양을 울렸던 이름은 이제 조용히 작은 마을의 파도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날도 잔잔히 출렁이고 있었어요.